안녕하세요. 교사평가 기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죠. 특히 동료 교사들이 점수를 매기는 다면평가,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도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이 다면평가 제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뭐 위원회도 많고 퍼센트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마감일은 또 왜 이리 촉박한지 머리 아프시죠? 근데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 복잡한 과정 속으로 제가 아주 명확한 지도를 그려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선생님의 최종 성과급 평가 점수 중에 무려 40%가 동료 교사들의 평가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실상 평가의 절반을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시스템을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해요. 도대체 이런 제도가 왜 생겨난 걸까요? 그 핵심 목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딱 교장, 교감 선생님의 시선으로만 평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진짜 중요한 순간들이나 선생님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말 그대로 360도, 여러 각도에서 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결국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려면 매일같이 옆에서 함께 호흡하는 동료들의 시선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면평가의 핵심 철학이자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평가 과정에는요, 아주 다른 역할을 하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누가 규칙을 만들고 누가 점수를 매기는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우리 학교 평가의 룰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학년 초에 모여서 자, 올해 우리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 하는 그야말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다면평가자 그룹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규칙을 만드는 입법부라면 평가자들은 그 규칙을 가지고 실제로 점수를 매기는 심판인 셈이죠. 그것도 익명으로요. 바로 이분들이 선생님의 한 해를 직접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평가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전체 선생님 수에 따라서 딱 정해진 공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소수의 의견에 평가가 좌우되면 안 되니까요.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셈이죠. 자, 누가 평가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제일 궁금한 거 대체 뭘 평가사느냐? 이걸 알아봐야겠죠? 동료 평가는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료들이 주는 40점이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차트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두 개로 딱 쪼개지거든요. 근데 한쪽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평가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한쪽은 딱딱 떨어지는 데이터, 다른 한쪽은 동료들의 전문적인 판단. 쉽게 말해서 선생님의 업무를 양과 질로 나눠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량평가는 뭐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연수를 몇 시간 들었는지, 보고서를 몇 개 냈는지, 학교 행사에는 몇 번 참여했는지, 이렇게 숫자로 딱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적들이에요. 그런데 정성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숫자로 잴 수 없는 부분들이죠. 선생님이 수업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하시는지, 동료 교사들과는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학급 운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동료들이 보고 느끼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조각들을 다 어떻게 합칠까요? 동료 평가 점수랑 관리자 점수가 합쳐져서 최종 등급이 어떻게 딱 결정되는지 그 마지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최종 점수 100점의 레시피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평가가 40%로 제일 크긴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동료들의 정성 평가가 무려 32%나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교감 선생님 평가보다도 훨씬 높죠. 이 시스템이 동료의 시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받으신 최종 점수가 절대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평가라는 거죠.
우리 학교 다른 모든 선생님들과 비교해서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등급이 갈리는 일종의 강제 배분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이 다 수를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규칙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최상위 등급인 수는 상위 30%까지만, 그 다음 우는 40%, 미는 20%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내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분들이 더 높으면 등급이 밀릴 수도 있는 구조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과정들이 1년 동안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 달력을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언제 뭘 해야 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잖아요. 자, 보시면요. 사실 평가는 3월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조용히 시작돼요. 그러다 1년 내내 잠잠하다가 연말에 모든 게 확 몰아치죠. 11월에 익명평가단이 꾸려지고 12월 초에 선생님이 자기 평가서를 내시면 바로 동료 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직전에 최종 결과가 제출되면서 한 해의 평가가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12월이 정말 정신없겠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동료 평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이 점수는 객관적인 정량평가와 주관적인 정성평가로 나뉜다는 것. 그리고 최종 등급은 상대평가, 즉 강제 배분으로 결정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아셨으니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규칙 안에서 올 한 해 선생님의 노력을 어떻게 가장 잘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 설명이 그 전략을 세우시는데 든든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